이번에 예멘 측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남부 군사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과 드론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이 후티 반군이라고 하면은 조금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요. 이 세력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가 문제의 핵심인데요. 이들이 바로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라는 곳에 바로 옆에 있는데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전세계 무역 물동량의 12%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고요. 택배로 치자면 전국 택배의 10개 중에 1개 이상이 지나가는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랑도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무장 세력이 막아버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요. 후티 반군 뒤에는 이란이 있죠. 그리고 이란은 또 다른 바닷길 하나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인데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이 해협을 지나가고 있고,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이 기름이 지나가는 길목 하나, 물건이 지나가는 길목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길목을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서울로 들어오는 경부고속도로랑 영동고속도로 이 두 개가 동시에 차단되는 것과도 비슷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중해협 봉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요. 이 글로벌 공급망의 양쪽 혈관이 동시에 막히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란과 후티 반군은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상당히 치밀한 경제적인 계산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항경제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 저항경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로 우리를 조이니까 우리도 역으로 미국 경제의 가장 아픈 것을 찌르겠다. 바로 이런 전략들인데요. 미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은 어딜까요? 바로 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해협을 막으면 기름값이 올라가고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운송비가 올라갑니다. 운송비가 올라가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원가가 올라가죠. 그럼 결국에 마트에서 파는 물건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원가 견인형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비용이 올라서 물가까지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숫자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물류 비용을 보여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줄여가지고 SCF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지수가 뭘 보여주느냐? 배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이 지수가 현재 1826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7%나 폭등한 겁니다. 한 달 만에 배 운송비가 거의 40% 가까이 뛴 건데요. 이 운송비 상승은 시간이 지나면 공장 출하가를 거쳐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에 반영이 될 거고, 이게 미국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내릴 수가 없겠죠. 금리를 못 내리면 시장에 돈이 안 풀리고, 또 돈이 안 풀리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위험자산들은 전부 다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중동전쟁이 미국 금리 정책을 인질로 잡아버리는 구조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나시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왜 그런 건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금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이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건데, 전문적으로 유동성 대리인이라고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치면 비트코인도 오르고요. 또 돈이 마르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겠죠. 전쟁이 터지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요. 또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시장에 돈이 안 풀리고요. 그러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변동성 높은 자산부터 먼저 팔아치웁니다. 그 비트코인이 그 첫 번째 타깃이 됐다는 거고, 여기에 타이밍까지 최악이었습니다. 하필이면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를 맞았고요. 옵션 만기가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평소에 대형 증권사들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요. 또 올라가면 팔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이거를 감마 해징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규모 옵션이 한꺼번에 만기가 되면 이 방파제가 사라져버립니다. 말 그대로 방파제가 없는 해변에 태풍이 들이닥친 것과 똑같아요. 이 전쟁 뉴스라는 파도가 밀려왔는데 가격을 잡아줄 쿠션이 전혀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빌려서 매수한 사람들,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 이 포지션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을 당한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가 12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겁에 질려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10이면 어느 정도냐? 지난 2023년 10월 이후로 가장 무섭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데이터를 뒤집어 보면 또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 학술 연구에 따르면요. 중동에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은 원유 가격의 급등을 약 이틀 정도 뒤따라가는 독특한 패턴이 있었는데요. 원유 시장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기름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비트코인은 자본이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이틀에서 3일 뒤에 유입되는 후행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이 패닉의 한복판에서 운용 보수 0.14%짜리 초저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습적으로 신청을 했고, 어제 하루에만 약 474개의 비트코인이 정체불명의 대형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서 팔고 있을 때 이 큰돈들은 오히려 조용히 죽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인 그림들이 리플 XRP랑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전쟁과 제재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균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보내고 받을 때 사용하는 시스템, 이 스위프트라는 건데, 이게 정치적인 무기로 쓰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차단한 것처럼 서방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국가를 글로벌 금융망에서 잘라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미 증명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스위프트에 의존하는 게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들도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들이 대한 결제망으로 찾기 시작을 했고, 이 수요가 바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XRP가 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2026년부터 국제금융통신의 표준이 ISO 20022라는 새로운 규격으로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행끼리 돈 보낼 때 쓰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건데, 예전에 쓰던 구식 언어는 이제 공식적으로 퇴출됐고요. 새로운 언어들만 통용이 됩니다.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새로운 표준을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인데요. 호주 금융감독원 측에서 최근에 호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 위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정식 허가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인데, 서방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이 리플 레저를 합법적인 금융 인프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현상이 하나 있죠.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XRP 가격은 2,000원 선, 이 좁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차트에서 눈을 떼고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리플 레저 네트워크에서 하루에 처리되는 실제 거래 건수가 약 300만 건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만 건이었는데 1년 만에 무려 3배로 뛴 거예요. 10만 달러 이상을 움직이는 대형 거래, 그리고 소위 거래들의 거래도 하루 2,800건을 넘어서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XRP를 가진 대형 지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은 눌려있는데 내부에서는 엄청난 양의 자금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거고, 이걸 유동성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가격이라는 실제 가치 속의 내용들이 극단적으로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지금 XRP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 채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축된 에너지가 언제 폭발이 가능하느냐? 이미 미국 규제당국 사이에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향성이 사실상 굳어졌고요. 올해 5월경에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는 이 법안 통과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XRP 관련 펀드랑 ETP로 2026년에만 14억 4천만 달러의 자금들이 먼저 들어온 상황이고요.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이중 해협이 위협받고 있고, 또 유가랑 물류비가 폭등하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요. 또 그 결과로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XRP 생태계에서는 블랙록이 RLUSD 담보 채택, 그리고 온체인 거래량 3배 폭증, ETF 승인 모멘텀이라는 이 구조적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 하락은 구조적인 붕괴가 아니라요, 이 구조적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충격이라는 사실. 전쟁 공포랑 레버리지 청산이 가격을 짓누르고 있지만요, 그 아래에서는 노후화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이 새로운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의 자본 이동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만약에 이중 해협 봉쇄가 실제로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돼가지고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면요, 모든 위험 자산들은 현재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방파제가 사라진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겠죠. 현금 비중 넉넉히 유지하면서 방어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이 공포지수 12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역사적으로 15 이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실행한 자본들 1년, 2년 뒤에 압도적인 수익을 거뒀습니다. 단 한 방에 모든 돈을 넣는 게 아니라요, 기간을 쪼개가지고 나눠놓는 이 분할 매수 전략이 핵심인 거고, 전쟁의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정확한 바닥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살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가격이 붙어있는 자산이 아니라요, 실제로 돌아가는 인프라에 자본을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이 시장의 가격표는 지금 미사일과 강제 청산이 만들어낸 공포에 짓눌려가지고 왜곡돼 있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이 하루 300만 건이라는 기관거래 폭증을 통해서 인프라 채택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 대중들이 공포에 흔들리는 그 아래서는 이 시장 자본들이 이미 새로운 디지털 결제망으로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의 성패가 이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누가 먼저 읽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먼저 읽어내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과연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매수하고 뭘 매도해야 될지 이게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는 시장이 아니라요, 시장에서 알려주는 섹터,
테마에 맞는 어떤 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들여볼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리플 같은 경우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도 일부 비중에 대해서 단기 고점에서 팔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단기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이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평단 낮추고 비중 늘려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들고만 있는 게 맞는 건지 아직까지도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다만 시장은 결국에 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 고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고점으로 가기 전까지는 평단 관리만 잘 해놓으시고 대응을 잘 해놓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들, 단기적인 중장기적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들, 그 다음에 찾아올 상승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함인 거고, 함께 하실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린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만 보시면은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무조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쪽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 물량으로 계속 모아가세요. 이거는 큰 흐름에 대해서 먹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단타 물량으로서 운영을 하시면서 좋은 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목표가에서 매도하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 그대로 지속적인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방금 전 엘프코인 같은 경우는 124원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129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했고요. 도지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14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145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이 뭐냐?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미리 진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목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대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단타로서 만든 수익들은 중장기 포트폴리오 계좌로 옮겨가지고 이 중장기 물량에 대해서 계속 축적하고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타 계좌에 넣어가지고 키우는 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거나 평소에 못 샀던 거 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겠죠. 결국에 계좌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기다리는 돈, 그리고 단기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이렇게 굴리는 돈을 따로 놓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한계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진입하셔가지고 혼자 타점 잡기가 어려운 분들, 아니면 오랜 기간 내가 혼자서 투자를 해봤었지만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단타방에 입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요, 먼저 챗 GPT를 활용한 단기 타점 수익방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 XRP와 관련된 전용방이 있고요. 세 번째로 속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브리핑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 활용방 같은 경우는요, 1년 365일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진입 이후에는 목표 가격을 미리 걸어놓고 매도 체결되면 알림 드리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규 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과연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바닥을 짚은 시장인지, 아니면 다소 비싸게 내가 매수하더라도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인공지능과 챗GPT 활용해서 짚어보면서 대응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칙대로만 편하게 그냥 대응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
실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